슬기로운 중국 문화생활. 大家好, 슬기로운 중국 문화생활 시간입니다. 방송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갈게요. 오늘은 중국의 결혼 풍습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한국과는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요? 우선 결혼하다를 중국어로는요, 지에훈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식, 즉 혼례를 혼리라고 하거든요. 우리와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죠. 발음도 비슷하고 말이에요.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전통 혼례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격식이 복잡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중국 전통 혼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땅이 넓은 중국은 풍습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키는 삼서육례가 있어요. 중국어로는 산슈리라고 하거든요. 삼서, 즉 세 가지 문서예요. 혼인을 기록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빙서, 일종의 약혼 서약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서라는 게 있어요. 예물 명단과 수량 등이 적힌 것으로 혼례를 올리는 날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서, 신부를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의미로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신랑 집 문턱을 넘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문서랍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신랑 신부 각각 결혼증이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육례는 예식에 필요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6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납체. 남자 쪽에서 선물과 함께 매파, 즉 중매쟁이, 매파를 여자 집으로 보내 혼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에요. 여자 쪽에서 혼인 의사가 있다면 매파가 가져온 선물을 받아요. 옛날에는 혼인 의사를 밝히는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기러기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네요. 그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 선물이 달랐대요. 그리고 문명. 지금의 약혼과 같은 것으로 이때 서로의 궁합을 보게 돼요.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사람을 보내 여자의 이름과 태어난 시간 등을 받아 점을 본다고 하네요. 즉 이때 사주팔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납길. 남자 쪽에서는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가서 여자와의 궁합을 보는 점을 치는데 점괘가 좋으면 여자 쪽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혼사가 성사된다고 하네요. 남자 쪽에서는 납길 예물로 여자들이 즐겨 입는 옷과 비녀, 반지 등의 장신 구하고요. 약간의 돈을 주었고 여자 쪽에서는 남자의 납길 예물을 받으면 남자 쪽에 문방사보 등을 선물해야 했대요. 예물 개수는 반드시 짝수로, 홀수는 아내를 잃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홀수가 아닌 짝수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납징. 납길 절차를 끝내고 예물을 보내는 절차예요. 납징은 납길 때보다 더 많은 예물을 신부 집으로 보냈답니다. 또한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리고 악대를 불러 연주를 하도록 했다고 해요. 결혼식 날 요란하게 폭죽 터뜨리는 것은 요즘도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재밌는 건 납징 후 혼례를 올린 여자는 처라고 부르고요. 납징 절차를 치르지 않고, 즉 예물을 보내지 않고 혼례식을 치른 여자는 첩이라고 칭했대요. 예물은 신랑이 직접 전달하면 그 예의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보통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표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물 가운데 신발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신부가 도망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우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요즘은 신발을 포함한 각종 명품 선물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이 역시 재력 과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청기. 남자 쪽에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이를 매파를 통해 여자에게 전달한 절차예요. 여자와 의논하지 않고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매파가 결혼 날짜를 알려주는 날은 반드시 짝수달, 짝수일이어야 했대요. 중국인이 짝수를 좋아하는 것은 옛날부터 쭉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친형. 마지막 절차이면서 가장 중요한 예이기도 해요. 간단히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례, 결혼, 지에훈 할 때 그 훈이란 글자예요. 왜 어두울 혼이 들어갔는지 이유를 아세요? 친형이 황혼 무렵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선 영취. 8명의 힘 좋은 사내들이 신부가 탈 가마를 짊어지고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와 재력이 있는 집은 한 대 이상의 가마를 대동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요즘 결혼식 때도 8대의 웨딩카가 동원되나 봐요. 가끔 보거든요. 다음, 중국인의 숫자 8에 대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신부집에 갈 때 다른 꽃가마와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은데 혹여 맞닥뜨린 경우는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훈훈하죠? 신랑은 신부집에 도착하면 먼저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신부집 사당에 가서 예를 올린대요. 그리고 출가. 집을 나선다는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 결혼 풍습에서요. 신부 측 가족들이 시집가는 신부에게 배웅하거나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어요. 즉 안녕, 잘가 이런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找红鞋, 找는 찾다, 홍시에는 붉은 신발이란 뜻인데요. 붉은 신발을 찾아라? 무슨 미션 같죠? 신랑은 신부를 바로 데려가질 못하고 신부의 방에서 붉은 신발을 찾아 침대에 앉아있는 신부에게 신겨야만 데려갈 수 있어요. 이때 새 신부는 땅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랑에게 안겨나간답니다. 이때 신부 측 자매나 친구들이 우산을 씌워주는데요. 이는 하늘을 거스르지 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우산의 산, 그러니까 왼쪽 글자가 싼이에요. 이 우산의 싼하고요, 오른쪽 글자 싼, 발음이 똑같죠. 오른쪽 글자의 싼은 뜻이 흩어지다, 분산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두 글자가 동음이라 뻗어나가는 가지, 잎과 같이 후손을 많이 보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가끔 고전극에서 결혼식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신부가 신랑 집 도착 후 가마에서 내릴 때 보면요. 신부 손에 사과가 들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정의 평안을 기원할 의미에서 사과를 들고 있는데 굳이 사과인 이유는 사과의 빙고 하고요. 평안하다 할 때 빙안의 빙,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그렇대요. 다음, 신랑집 대문을 넘을 때 화로를 넘고 기와를 발로 밟아 깨트린 풍습도 있어요. 화로를 넘는 건 안 좋은 기운을 없애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길 바라는 것이고, 기와를 깨는 것은 이 역시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라네요. 빠이탕, 배당, 즉 대문을 넘어 안뜰에 들어서면요, 천지탁, 즉 천지신에게 절할 때 향과 초를 밝히는 제대가 놓여 있어요. 신랑 신부는 천지탁 앞에서 천지신에게 한 번, 그리고 부모님께 한 번 하고 나서 부부가 서로 맞절을 하죠. 경차, 찡차. 배당 이후 신혼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차를 올린답니다. 이는 이제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예요. 그리고 희연. 저녁이 되면 오늘날의 결혼 피로연을 열어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피로연에 쓰이는 음식은 8개의 차가운 요리와 10개의 뜨거운 요리가 준비돼요. 부자를 의미하는 8과 완전 무결을 상징하는 10. 그래서 8개와 10개가 준비되나 봐요. 신혼부부의 100년 해로를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어 신랑 신부가 똥방, 즉 신혼방으로 들어가 나란히 침대에 앉아있으면 살장이라고 해서요. 우리네 패백과 비슷한 절차가 있어요. 여자들이 돈과 과일, 대추, 땅콩 등을 던져주는 것인데요. 조생귀자, 즉 귀한 자녀를 빨리 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추, 땅콩, 용안, 연밥을 던져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각 한자의 발음과 연관이 있는데요. 대추는 짜오라고 하는데 이르다 라는 짜오, 발음이 같죠? 그리고 땅콩은 화성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낳다라는 성과 발음이 같고요. 그리고 용안은요, 꾸이웬이라고 하는데 귀하다라는 한자의 꾸이와 발음이 똑같죠? 그리고 연밥, 렌즈의 즈하고요. 자식을 뜻하는 즈가 같은 한자라서 이 한자들을 조합하면 조생귀자, 바로 귀한 자손을 빨리 낳길 바란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까지 중개 전통 혼례 풍습인 삼서, 육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현대의 결혼 풍습은 옛날보다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짝수를 좋아한다거나 혹은 붉은색을 좋아하는 점 등이 대표적이겠죠. 저희 중국 한마디 배워볼까요? 한국에서는 결혼 언제 해? 이걸 보통 너 국수 언제 먹여줄래?
라고 말하죠. 근데 중국에서는요, 국수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중국 결혼식에서 먹는 사탕, 시탕이라고 하고요. 결혼식에서 먹는 술을 시지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 사탕 언제 먹여줄래? 你什么时候请我吃喜糖? 你什么时候请我吃喜糖? 너 언제 그 결혼식에서 마시는 그 술 먹여줄래? 라고 물어볼 때는 你什么时候请我喝喜酒? 你什么时候请我喝喜酒? 이렇게 말한답니다. 好, 기억해 두셨다가 혹여 중국 친구가 결혼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참석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이 표현 한번 해보세요. 중국의 전통 혼례 풍습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요이스마. 오늘의 퀴즈입니다. 귀한 자손을 빨리 얻으란 의미로 신랑 신부에게 던져주는 과일, 열매가 아닌 것은요. 1번 땅콩, 2번 대추, 3번 호두, 4번 용안. 정답은 댓글에서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맛있는 중국어 교재가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맛있는 스쿨에서요, 인터넷 강의도 함께 최신 강의로 업그레이드되어 출시가 되었어요.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현재 20% 할인 중이니 평소 중국어 공부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미처 누르지 못하셨던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大家我们下次再见。